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11월 18일 상품 홍보관을 개설하기 위해 점포를 보증금 1,000만원에 남촌 빌딩으로부터 임차란 말은 빌려온다는 얘기죠. 반대말은 임대,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점포를 빌리면서 보증금이네요. 보증금 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적으면 임차 보증금 지급하는 내용이 되고요. 임차 보증금 1,000만원을 무엇으로? 현금으로 지급한 내용이 됩니다. 다음, 자, 현금은 계정 과목이 현금이니까 별 문제 없고요. 임차 보증금은 계정 과목이 임차 보증금이에요. 1,000만원. 다음,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해 볼까요? 현금 좋죠? 이 내용대로 한다면 현금이 나갔죠? 나갔기 때문에 대변 또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산 자리는 차변이에요. 줄어들 때는 대변에 적으면 됩니다. 대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임차 보증금 이거 남촌한테 줘야 되겠죠? 왜? 남촌에게 빌렸으니까 남촌으로부터 채권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걸어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임차 보증금에 지금 답안지를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임차 보증금의 답안지에 간혹 이게 거래처가 걸려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걸겠습니다. 임차 보증금, 임대 보증금 이런 것들은 거래처를 걸어주겠습니다. 11월 18일 날 입력하러 가겠어요. 11월 18일 차변 3번 임차 보증금이죠. 임차 보증금 거래처는 남촌이네요. 남촌 금액은 10 대변 4번 현금이죠. 현금 1,000만원 확인하러 갑니다. 날짜 11월 18일 차변 임차보증금 대변 현금 맞고요. 임차보증금에 남촌빌딩 코드번호 있죠? 이게 있어야 됩니다. 됐고요. 이런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랬습니다. 금액은 차변 대변 둘 다 1,000만원. 예, 문제 없네요. 다음 11번입니다. 8번입니다. 11월 30일 회사의 차량을 1,500만원에 취득하고 샀단 얘기죠. 취득세 45만원 및 기타 부대비용 15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다. 자, 이거 차량 사고 돈 주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포인트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포인트, 취득 원가에 대한 말이에요. 이거 회계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취득원가란 무엇을 구입하면서 들어간 돈과 부대비용은 구입하는 거 가격 안에 포함시키고 부대비용은 따로 적지 않습니다.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차량을 취득하면서 취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줬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 부대비용은 차량 가격 안에 포함시키고 부대비용은 따로 적지 않는다는 거,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끝에 이렇게 세로 끝나면 다들 세금과 공과인데요. 취득세와 등록세는 무엇을 사면서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사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켜 줘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따라서 간략하게 이 내용은 차량을 구입하고 돈 주는 내용이에요. 차량 얼마짜리 1,500만원에 구입하고 취득세 등 부대비용 60만원과 함께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일단 보통예금에 돈이 얼마 나갔습니까? 1,560만원이 나갔고요. 두 번째, 부대비용 이 60만원은 어디에 포함시킨다? 차량 가격 안에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차량 운반구가 1,560만원이 돼요. 다음,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할까요? 보통예금 좋죠?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이 대변 또는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어서 대변 어떻게 해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죠?
없습니다. 구분은 단번 4번 입력하면 됩니다. 11월 30일 날 입력하러 가요. 11월 30일 차변 단번 차량 운반구 금액은 얼마? 1560이죠. 15600불. 다음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맞네요. 금액 확인. 자, 11월 30일 차변 차량운반구 대변 보통예금 맞고요. 금액 둘 다 1560만원. 예, 맞네요. 자, 이름으로 또 일반 전표는 마무리 짓고요. 수정하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월 30일이네요. 9월 30일이 무엇이 잘못됐다네요. 일단 날짜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0930일. 자,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차변이 수도광열비. 그러니까 수도광열비는 뭐 사무실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을 줬다는 거죠. 무엇으로? 보통예금으로 줬네요. 그 금액은 얼마다? 20만원. 요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게 틀렸단 말입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9월 30일 보통예금에서 자동 이체되어 회계 처리한 전기요금 20만원 중에는 사무실 전화요금이 그러니까 수도광열비는 전기요금 또는 뭐 수도요금 요런 것들, 가스요금 이런 것들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이 뭐 수도광열비인데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화요금, 통신비죠. 통신비가 8만원이네요.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 전기요금 20만원이 아니라 전기요금은 12만원이고 전화요금이 8만원이네요. 그래서 전기요금 수도광열비는 12만원으로 고쳐야 되고 전화요금은 통신비가 되죠. 통신비가 됩니다. 따라서 고쳐보겠습니다. 수도광열비를 얼마로? 12만원 됐고요. 자, 차변입니다. 3번. 이게 통신비죠. 통신. 다 800번대입니다. 800번대 8만원 됐네요. 확인하러 갑니다. 9월 30일 맞고요. 수도광열비, 보통예금, 통신비 맞고요. 차변, 대변 맞죠? 다음 금액 한번 볼까요? 20만원, 20만원. 예, 맞네요. 다음 여기서 하나 우리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차변, 대변, 차변 이렇게 섞어서 써도 됩니까? 예, 됩니다. 대변, 차변 적어도 됩니까? 예, 됩니다. 그리고 차변, 대변 이래 섞여도 됩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순서는 전혀 관계없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다음입니다. 12월 11일이 틀렸네요. 일단 틀린 날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2월 11일. 자, 여기 보니까 한번 볼게요. 외상 매출금 자산이고 상품 매출. 자, 그러니까 상품을 팔았는데 뭘로? 외상으로 팔았네요. 용인이한테. 금액 한번 볼까요?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자, 근데 이게 틀렸단 말입니다. 요 내용대로 본다면, 이 내용이 맞다면 상품 200만원짜리를 팔고 돈 못 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틀렸단 말이죠. 한번 볼게요. 당사는 거래처인 용인상사에 상품 200만원을 판매하기로 계약을 했네요. 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상품을 판매하기로 계약한 내용이죠. 자, 계약하다, 주문하다, 채용하다 등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분계 자체가 없어요. 정답은 이 내용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삭제해야 돼요. 자, 이런 문제 정말 제가 몇 년 만에 봤나요? 한 5, 6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 전표 자체를 삭제하는 게 답이 되는 경우를 몇 년 동안은 보지를 못했는데요. 나왔네요. 아무튼 이렇게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주거나 계약금을 받거나 하면은 이게 분계가 회계상의 거래가 되는데, 이렇게 계약하다, 주문하다, 채용하다 이런 것들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분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워버려야 돼요. 자, 지우는 방법 한번 봅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체크하는 거 있죠? 요거 찍어주시고, 자, 클릭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면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삭제될 것이 체크가 표시가 돼요. 다음 화면 상단에 보시면 삭제 버튼 있죠? 삭제 버튼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삭제. 자, 그랬더니 데이터를 2개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하면 되겠죠? 예. 예, 지워져 버렸습니다. 이게
정답이 됩니다. 다음. 자, 결산 문제네요. 결산 문제는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입력하면 됩니다. 결산일이 12월 31일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8월 31일에 구입하여 자산이네요. 시도금가 47만원으로 회계 처리한 소모품 중 기말까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21만원이네요. 자, 소모품 처리입니다. 자, 요거 보시면 돼요. 소모품의 결산 정리인데요. 소모품 이거 여러분 전산회계 1급이나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에도 나오는 중요한 문제이며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것만 딱 알고 계시면 무조건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소모품 결산 정리입니다.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는 남은 만큼 자산을 증가시킵니다. 남아있는 만큼. 하지만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는 사용액만큼 없어진 만큼 자산을 감소시키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지금 한번 봅니다. 구입 시 소모품을 무엇으로 했다? 자산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해당되고, 그리고 사용액만큼 자산을 줄입니다. 소모품은 자산입니다. 줄어들려면 어느 변? 대변에 와야 되겠죠? 대변이고, 그리고 사용액 없어진 만큼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내가 47만원치를 샀습니다. 남아있는 금액이 21만원이니까 없어진 것은 26만원이 없어졌죠. 따라서 소모품 26만원 대변에 와야 됩니다. 왜? 남은 만큼 자산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편은 항상 소모품비입니다. 소모품비 26만원. 만약에 이게 구입 시 자산이 아니다 비용이었더라면 어떻게 되는가 생각해봐요.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남은 만큼 자산을 증가시킵니다.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21만원. 따라서 소모품은 자산입니다. 자산이 증가되려면 어느 변? 차변입니다. 따라서 분계는 소모품 21만원, 대변이 소모품비 21만원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지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차변이 소모품비 26만원, 대변이 소모품 26만원 이렇게 됩니다. 지금의 경우는 이 경우에 해당이 되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 사용액이란 말은 없어진 만큼입니다. 자, 따라서 요거 12월 31일 날 입력하러 갑니다. 일반 전표죠? 똑같습니다. 일반 전표 매달 12월 31일 차변 3번 소모품비 소모품비 800번대입니다. 금액은 얼마였나요? 금액이 26만원 2608. 다음 대변 4번 소모품이죠. 소모품 금액은 26만원 확인. 12월 31일 그리고 차변 소모품비 대변 소모품 자산이 줄었죠. 금액은 둘 다 26만원 문제없네요. 자, 이름으로써 1번 문제 넘어가고요. 자, 이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시 놓치셨다면 이 내용 별표하셔서 오답 노트에 메모하셔서 수시로 익혀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자, 2번 문제도 이것도 전산회계 2급에서부터 전산세무 1급까지 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기말 현재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액 30만원을 계상하단 말은 장부에 기록해란 말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자 미지급액이니까 이자 주는 내용인데 이자 못 준 내용이죠. 미지급액이니까 얼마를? 30만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자 30만원을 못 준 내용입니다. 자, 이자는 계정과목이에요. 계정과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주는 내용은 이자 비용, 받는 내용은 이자 수익. 지금은 주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이자 비용, 돈은 물론 30만원 제가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됐고요. 자, 순서가 있습니다. 항상 뒤에 거부터 요 번호 적어두었죠. 요 칸부터 적습니다. 여기는 주는 내용이면 비용, 받는 내용이면 수익을 적으면 됩니다. 지금은 준 내용이니까 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비용 적으면 되고요. 두 번째 2번 보겠습니다. 자, 요 칸 앞에 칸입니다. 앞에 칸에는 먼저이면 손, 못이면 미를 적으면 돼요. 지금은 못 준 내용이니까 뭐? 그래서 미가 됩니다. 다음 3번 요 칸입니다. 주는 내용이면 급, 받는 내용이면 수를 적으면 돼요. 자, 지금은 못 준 내용이죠. 주는 내용이니까 뭐? 급을 적어야 됩니다.
근데 미급비용이란 계정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지자 붙여주는 센스를 발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정 과목이 자산이면 차변, 부채이면 대변입니다. 미지급 비용은 부채예요. 부채니까 언어변, 대변. 그러면 차변은 무엇이 와야 되겠다? 이자 비용 요거 있죠. 차변에 가면 됩니다. 구분은 3번,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잘 이해되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앞으로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12월 31일 날 이자 비용부터 입력하러 갑니다. 차변 3번 계속 입력하면 됩니다. 이자 비용이죠. 금액은 얼마? 30만원 300불. 대변 4번 미지급 비용. 금액은 얼마? 30만원. 예, 이것도 확인합니다. 자, 이자 비용, 미지급 비용, 금액은 각각 30만원씩. 예, 문제 없네요. 다음입니다. 자, 요 문제 비슷한 문제입니다. 12월 1일에 12개월분 화재보험료 보험계약기간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1일까지 1년이네요. 3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면서 전액 보험료로 처리하였다. 기말 수정분계를 하시오. 자, 먼저 날짜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1일 날 보험료 줬죠? 보험료 주면서 비용으로 했습니다. 왜? 전액 보험료 판매비와 관리비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11월 30일까지. 자, 오답니다. 죄송해요. 오늘은 결산일입니다. 자, 이 금액이 총 얼마였습니까? 300만원. 300만원을 주었습니다. 월할 계산하니까 나누기 12 하면 되겠죠. 그러면 한 달에 25만원이 됩니다. 25만원이 되고, 다음입니다. 자, 요거 보시면 돼요. 항상 월은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 월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11일이죠. 11개월입니다. 따라서 25만원 곱하기 10이라면 275만원이 돼요. 다음 300만원에서 275만원을 빼면 얼마가 된다? 25만원. 자, 일단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보고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 이것은 일단 보험료 주는 내용입니다. 맞죠? 보험료를 보통예금에서 줬잖아요. 보험료 줬습니다. 먼저 줬는지 못 줬는지 한번 따져봅니다. 자, 오늘은 12월 31일이에요. 요 날보다 앞에 줬으면 먼저 준 거고요. 그리고 요 날보다 뒤에 줄 것이면 못 준 거예요. 근데 보험료는 12월 1일 날 줬다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 줬기 때문에 먼저 준 내용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먼저 준 내용이에요. 얼마 먼저 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날 12월 1일 날은 11월 30일까지 이만큼 얼마 먼저 줬습니까? 300만원을 먼저 줬어요. 하지만 오늘은 몇 월 며칠이다? 결산일 12월 31일입니다. 언제까지? 요까지를 먼저 줬어요. 먼저 줬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얼마인가요? 275만원. 따라서 이 내용은 보험료 275만원을 먼저 준 내용이에요. 따라서 앞에 2번 문제와 동일합니다. 보험료는 계정과목이 보험료고요. 자, 똑같습니다. 자, 먼저 요칸부터 주는 내용은 비용, 받는 내용은 수익. 지금은 주는 내용이니까 비용. 두 번째 요칸. 먼저면 선, 모시면 미. 지금은 먼저 줬죠? 그러니까 선. 다음 주는 내용이면 급, 받는 내용이면 수. 지금은 주는 내용이죠. 급. 그래서 선급 비용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를 가지고 자리를 잡습니다. 이게 자산이면 차변, 부채면 대변에 적으면 되는데요. 선급 비용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선급 비용은 어디에? 차변에 적고요. 상대 계정에는 보험료는 대변에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선급 비용 275만원, 보험료가 275만원이 됩니다. 자, 이것도 입력하러 가겠어요. 연결해서 쭉 입력하면 됩니다. 3번 선급 비용 금액은 2750불. 대변 4번 보험료 보험료 800번 되죠. 821번 2750불. 예, 됐네요. 확인. 자, 차변 선급비용 보험료 예, 맞고요. 그리고 2750불 예, 맞네요. 자,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죠. 아마 처음 하시는 분, 회계 2급 하시는 분은 이게 상당히 어려우시리라 생각됩니다. 힘들더라도 극복해내시면 여러분들 상위 레벨에 있는 전산회계 1급과
전산세무이익업에서 아주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어요. 결산 시 기말상품 재고액은 30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는 단 결차, 결대로 하세요. 결산차변, 결산대변 입력할 때 5번과 6번으로 입력해라. 이런 말입니다. 차변을 우리가 여기까지 몇 번? 3번, 4번을 입력했는데요. 이 결차, 결대로 해란 말은 5번과 6번으로 입력해라. 3번, 4번 하지 말고 차변은 5번, 대변은 6번으로 해라. 이런 말입니다. 자, 다음 이 문제 푸는 방법은 자, 먼저 합계잔액산표의 12호를 선택해야 돼요. 합계잔액산표 12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합계잔액산표가 있죠. 합계잔액산표의 몇 월달? 12월달 12월 31일 하시고요. 이 중에 또 두 번째 1번 됐고요. 상품 계정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상품이라고 있죠. 쭉쭉 보시면 상품이 있네요. 상품의 어느 돈? 차변잔액입니다. 차변잔액 요거예요. 1억 1271만 3,400원이죠. 요 돈에서 이 돈 빼기 요거 기말상품 제휴 300만원을 빼면 돼요. 빼면 됩니다. 물론 이거 빼고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이 있으면 빼면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여기는 상품 아래쪽에 매입 할인, 매입 환출 이런 거 없죠? 없으니까 안 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 돈 빼기 문제지에 얼마였나요? 300이었네요. 300을 빼면 돼요. 제가 미리 뺐습니다. 뺐더니 금액이 요만큼이 되고요. 요만큼이 되고. 자, 요거는 분계 틀을 하나 외워주세요. 차변에는 상품 매출 원가, 대변에는 상품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자, 입력하러 가겠어요. 자, 결차, 결대를 했습니다. 5번을 하셔야 돼요. 5번 상품 매, 상품 오타네요. 상품 매, 상품 매출 원가라고 있죠? 상품 매출 원가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이 금액이 109-713-400 109-713-400 그리고 6번 결대. 자, 사실은 여기 한번 찍어보시면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찍으시면은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죠. 1번은 출금, 2번은 입금. 우리는 대체전표 3번, 4번을 썼고요. 5번 결산차변, 6번 결산대변 되어 있었습니다. 요거 보고 하시면 돼요. 참고사항이 아래쪽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상품이죠. 상품. 다음 금액은 맞죠. 다시 한번 볼까요. 상품 매출원가 상품 맞고요. 그리고 109-713-400 109-713-400 문제없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결산 문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회 문제 남았네요. 자, 조회 문제 하기 전에 자, 조회는 꼭 순서대로 하세요. 이 순서대로 찾아보시면 원방에 한방에 웬만하면 찾아집니다. 우리 조회 문제는 정확하고 빠르게 찾는 게 포인트죠. 포인트고 답안지에서 찾는 방법과 제가 조금 다르게 하는 거 있는데요. 아무튼 제가 이 조회하는 문제가 아주 쉬운 문제인데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저는 항상 조회할 때 이 순서대로 할 겁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보고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라는 글자가 있는지를 봐요. 그러면 그것은 무조건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할 겁니다. 이게 없어요. 그러면 문제에 전기분, 유동, 비유동 이런 것이 있는지 봅니다. 이게 있으면 결산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를 조회하고요. 이게 또 없으면 세 번째로 계정 과목이 한 개가 있든지 한 개가 추측되면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하고 계정 과목도 없어요. 그럼 시작월을 봅니다. 시작월이 1월부터이면 합계잔액산표를 보고요. 시작월이 1월부터가 아니면 1월계표를 보면 됩니다. 물론 내가 1월계표를 보고 봤어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합계잔액산표를 보면 되고요. 합계잔액산표에 없으면 1월계표에서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 5가지 안에 한번 볼까요? 거래처 원장이나 결산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나 총계정 원장이나 합계잔액산표나 1월계표 이거 5개 안에는 다 답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5군데 다 들어가서 찾는 것보다는 한 번에 찾는 게 좋죠. 그래서 이 순서로 찾을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상반기 자 1월부터 6월 중 복리후생비가
발생이 가장 큰 달은 몇 월 달이며 그 금액은 얼마인가 한번 봅니다. 자, 일단 이거 한번 봐요. 자, 회사 이름이나 그레처란 글자가 있었나요? 없죠? 여기에 회사 이름도 없고 그레처란 글자도 없어요. 전기분, 유동, 비유동 이런 거 있었어요? 없죠? 그래서 2번도 아닙니다. 3번, 계정과목이 한 개가 있는지. 자, 복리후생비, 800번대 복리후생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총계정원장. 세 번째, 계정과목이 한 개가 있든지 한 개가 추측됩니다. 뭐 복리후생비라는 게 찾아져요. 그래서 총계정원장을 줘야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보시면 총계정원장이라고 있죠? 요거 눌러주시고 자, 몇 월? 1월부터 6월이었죠? 01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 복리후생비죠? 자, 여기에 점점 눌리시면 됩니다. 점점 눌리셔서 뭐 복리 치시면 돼요. 복리. 그런데 800번대죠? 811번 눌러주시고요. 여기도 복리후생비 하시면 돼요. 자, 이 중에서 물어본 것은 뭐 발생이 가장 큰 달과 금액이죠. 자, 한번 볼까요? 발생이 가장 큰 달. 요 중에서 80만원이 제일 크네요. 요 달이 몇 월 달인가 한번 볼까요? 몇 월 달? 5월 달이죠. 답은 5월이며 금액은 얼마? 8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다음 2번 한번 볼게요. 자, 6월 말 현재 비유동자산은 전기 말과 비하여 얼마 증가하였는가? 자, 이게 한번 보십시오. 회사 이름이나 그레트라는 글자가 없죠? 1번 제끼고 2번 전기분, 유동, 비유동 나와 있었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 비유동도 있고 전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전기분, 유동, 비유동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결산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를 줘야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빠져나오고요. 결산 재무제표에 여기에 결산 재무제표가 있죠.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요. 자, 문제에서 상반기 6월 말 현재네요. 6월 말 현재. 그러니까 몇 월 달? 6월 달이 되겠죠. 요걸로 해주면 되겠네요. 06.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비유동자산은 비유동자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유동자산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비유동자산 있죠? 여기에서 자, 요게 되는 거고요. 자, 요 중에서 요게 단기입니다. 단기. 그리고 요게 전기가 되겠죠.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단기 나와 있죠? 요거가 단기, 올해 거 말하고 전기, 작년 거를 말합니다. 2018년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한번 찍어볼게요. 비유동자산 찍었고요. 요 금액입니다. 자, 비유동자산 맞죠? 여기에 비유동자산 맞고요. 자, 요 단기가 4,065만원, 65만원. 그리고 전기가 800만원. 그러면 4,065만원에서 800만원 빼면 3,265만원이네요.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번의 정답은 3,265만원이 됩니다. 정확하게 찾아지죠? 자, 다음 2월에서 3월 중 발생한 상품 구입의 총 구입 건수와 대금은 얼마인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회사 이름이나 그레처란 글자가 있었나요? 없었죠? 전기분, 비유동 이런 거 없었죠? 자, 상품이라는 계정과목이 하나 있었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뭐 총계정원장에서 줘야만 됩니다. 왜? 문제에서 상품 구입이니까 이게 바로 계정과목이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계정원장 들어가겠습니다. 자, 총계정원장에서 자, 2월에서 3월이니까 자, 0201부터 0331까지 계정과목은 뭐 상품입니다. 상품 146번이네요. 상품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찾는 게 뭔가 봐요. 상품 구입 총 건수와 총 구입 대금. 자, 총 구입 대금은 바로 나왔네요. 한번 볼까요? 구입 대금은 요거 두 개 더 하면 되겠죠? 요게 2월달과 3월달 구입 대금입니다. 언뜻 돼도 2,196만 3,400원. 요거 두 개 더 하면 됩니다. 2,196만 3,400원이네요. 여기 있네요. 2,196만 3,400원 하나 찾았죠? 다음 건수가 몇 건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건수는 여기서는 안 나와요. 자,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나옵니다. 따닥 한번 해볼게요. 2월달. 2월달을 따닥하니까 2월 10일, 22, 20, 21, 몇 번? 3개. 2월달에 3개. 그리고 2에서 10. 3월달도 더블 클릭 따닥
입력하면은 나옵니다. 3월 달에도 몇 개 있나요? 4개가 있죠. 합하면 총 몇 개가 되겠다? 7개.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7건이며 2196만 3,400원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답은 다 찾았고요. 이 주관식 답이죠. 주관식 답은 어디에 입력하는가 하면은 실기 화면에 여기 보시면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라고 있죠. 여기에는 이론 문제 답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조회 문제 답도 작성해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리고 다음 여기 보시면 여기에 실무시험 답안이라고 있죠. 여기에 1번, 2번, 3번 방금 7건 2100 얼마 위에 찾았던 것들 입력하시면 돼요. 물론 객관식 답은 여기에다가 선택해 주시면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실기부터 풀었기 때문에 요거 아직 체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잠시 뒤에 또 이런 문제를 풀 텐데요. 이런 문제 풀면서 이거 의외로 문제지의 답은 다 체크하시고 여기에 마킹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럼 빵점이죠. 이론은 빵점 됩니다. 마킹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실기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